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주 한 주 쉬었습니다. 보강 때문에 통 시간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영상 두 개 정도 찍고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현대미술 작가들 그 기법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모더니즘의 시작인 마티스 작품, 그 다음에 스텔라 작품,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텔라 작품 같은 경우는 좀 희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보면 이게 스텔라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텔라 작품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드 엣지를 기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드 엣지에서 이제는 미니멀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형 캠퍼스를 사용한 그런 작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작품도 이제 그런 개념이 깃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스텔라 미국의 추상 화가고요. 후기 그 회화적 추상의 대표 주자였고, 자, 미니멀 아트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스텔라는 검은색 줄무늬로 그린 작품을 통해서 작품에 보면은 검은색 줄무늬 형식들이 나타나죠. 회화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착시 공간을 없애고 싶다. 그래서 그림은 물감을 칠한 평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물질성 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하이에나충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특별하게 제작된 캠퍼스에 금속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변형 캠퍼스, 이게 그냥 뭐 가장 일반적이죠,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캠퍼스의 그 지지체가 직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그 회화에 조정되는 용어로 60년대 스텔라에 의해서 현대적 개념으로 통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가 대표적인 작가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윗부분이 뾰족한 경우가 많았고, 바로크 로코코에서는 타원형의 인기가 많았대요. 하지만 현대 미술의 맥락에서 변형된 캠퍼스 회화의 사물성, 물성, 사물성, 그래서 오브제 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추상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물성이라는 것은 그 물질, 그 물감 자체의 그런 어떤 물질성을 대상에 대한 상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관계적인 요소를 전부 제외시킨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물성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 추상회화를 그래서 의미가 이제는 평면회화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들이 성립이 되겠죠. 자, 이는 그 자체가 온전히 사물로 존재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흔히 뭐라고요? 무관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걸 이제 무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상화, 사물로 인해서 추상화가 되는 개념은 결국은 평면화가 이루어졌다. 평면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 부분이 스텔라가 추구했던, 또는 미니멀이 추구했던 내용의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70년대부터 부조로 된 조각된 그 모형을 통해서 기존의 인간미 없는 기법을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거의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이 되게 특이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마티스를 볼 수가 있는데, 마티스는 달팽이,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 구아슈를 칠해가지고 콜라주 하는 거니까 데코파조라고 하죠. 마티스는 피카소와 더불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다. 그래서 피카소와는 달리 느낌 미술을 시작했고요. 선의 구사나 색채 감각, 이 사람은 이 선적인 요소를 많이 구상을 하죠. 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선의 묘사는 결국 장식성을 얘기합니다. 장식성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구사나 색채의 감각적, 그리고 색채도 역시나 장식적인 요소가 있고 아름다운 연출에 있어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그래서 마티스는 특히 색채의 고유한 표현성 나오죠. 이제 고유한 표현성은, 자, 색채의 고유한 표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고유한 표현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고유한 표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하는 건, 사과는 빨간색, 뭐 파란색, 그 다음에 바나나는 노란색, 이런 고유색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또 그 고유색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중요한 거는 색의 자율성을 줬다. 자, 색의 자율성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이론에 회화의 단상, 요것도 중요합니다. 중요. 자, 회화에 관한 단상, 요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는 회화의 가장 중심적인 요인으로 강조하였는데, 드로잉에서 있어서도 그의 선적인 윤곽선의 새로운 자율적 표현성을 담아 색채와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장식성이 나오죠. 장식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장식성이 우리가 선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아라베스크 무늬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아라베스크 무늬. 여기 아라베스크 무늬 나오는데, 자,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는데 이 장적인 요소로 되고, 그다음에 색채와 선의 장식적인 결합은 평면적인 색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색을 강조하다 보니까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원색적인 걸 써야 되니까. 민화 같은 경우도 색감의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대상이 된 입체감을 포기했죠. 그러면서 평면적인 표현이 됐고요. 이런 평면적인 색면으로 표현된 양식화된 인물의 이미지, 그리고 부드러운 색채의 꽃무늬, 아라베스크 무늬, 이런 게 나오죠. 아라베스크 무늬. 그래서 30에서 40년대의 회화의 작품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붓으로 그리는 대신에 색지를 오려 붙여가지고 제작하는 새로운 기법을 했는데 그걸 데코파조라고 한다. 그래서 밝은 색상의 양식화된 재현된 색상으로 순수한 추상 장식 패턴과 어우러져 경쾌한 조화를 이룬다. 오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에셔가 나오고요. 아람브라 궁전, 테셀레이션 설명하려고 이게 이제 예시작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죠? 테셀레이션은 똑같은 모양의 도형들을 이제 빈틈없이 끼워 맞춰서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부터 타일이나 벽 장식 문양 등에 사용됐고요. 수학에서 도형의 변환, 즉 옮기기, 평행이동, 돌리기, 회전이동 등의 뒤집기 같은 기하에서 많이 활용이 됐대요. 이런 반복적인 어떤 장식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체가 있습니다. 입체. 시걸, 조지 시걸이 나오는데, 자, 조지 시걸은 미국의 조각 가구에 인체에 직접 본을 떠서 라이프 캐스팅이라고 하죠. 인체에 직접 본을 떠서 조각을 제작합니다. 1960년대 팝아트의 그 개념으로 부상에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팝아트의 환경 예술의 연장선이었지만은 일반적인 팝아트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이런 차이가 있대. 정서와는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팝아트는 일상에 대한 상업적인 키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대중화시켰다, 예술을 대중화시켰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보시다시피 시걸 같은 경우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비개성적인 면, 그리고 소외적인 어떤 고독함을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개성적인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석고붕대로 또 여러 명의 어떤 그 작품의 그 인체상에서도 똑같은 분위기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각에 대한 어떤 시걸만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럼 팝아트는 왜 여기서 해당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이 작품에서, 여기 지금 작품에서 보여지지만은 이 주변이라든가 있던 오브제를, 일상의 이런 오브제를 가져와서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팝아트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고립되고 소외된 영혼으로 표현해가지고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를 표출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그리고 활발한 어떤 도시의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를 표출했다는 거. 70년대 후반부터 공공 작품을 만들면서 대표작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링컨공원에 설치된 홀로코스트가 있다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폴레옹 1세 데드마스크입니다. 자, 데드마스크라는 것이 우리가 데드마스크 했을 때 어느 시기를 거론했냐면 그 로마의 걔네들의 어떤 그 풍습이죠. 자기네들의 어떤 가문에 대한 풍습인데, 이제 죽은 조상의 얼굴을 뜨는 형식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초상조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드마스크는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뜬 틀에 밀랍이나 석고를 부어서 만든 초상 인물을 실물 초상을 지칭하고요. 밀랍이나 석고 또는 현대에는 그 식물 악교 따위에 부드러운 재료를 얼굴에 부어 만든 것으로 에트리아와 로마의 조상 그 숭배의 가족 제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그 대상이었고, 그 이후 유명인들이 마스크를 뜨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많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빌. 자, 모빌과 케네트가트의 선구자인 콜더 나오죠. 자, 콜더가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콜더의 모빌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이는데 동력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실루엣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각의 시간성을 부여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간성. 그러니까 움직임은 결국 시간성,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미래주의에서 시작을 했죠. 입체주의의 정적인 완결된 형태에서 거기다 시간성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서도 역시 시간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장난감 공장에 다녔던 그는 초기에 철사를 이용해서 사람과 동물의 등의 드로잉 같은 작품을 제작하다가 30년대 파리의 몬드리안의 작업실에서 몬드리안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난 후에 추상작품을 하게 됐고, 이후 모빌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더는 30년대 움직이지 않는 스테빌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는 미로의 단순한 형태. 자, 미로의 단순한 형태는 모빌에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몬드리안의 강렬한 원색. 그러면은 우리가 미로의 형태와 몬드리안의 강한 원색. 이것은 이 규모는 매우 커서 작품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규모로 인해서 그런 환경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실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공공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미술의 키넥트 아트와 모빌. 그래서 키넥트 아트는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작품 속에 움직이는 부분을 포함하는 예술이고요. 작품을 그 예술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모빌이 키넥트 아트에 속하고요. 모빌이라는 용어는 1932년부터 홀드의 작품에 오브제 그 모빌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키넥트 아트가 나오지만은 키넥트 아트가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착시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뭐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거 장난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교과서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움직이는 조각 작품에 손잡이를 돌리면 나무 인형들이 위아래로 막 이렇게 굽혔다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토마타라고 합니다. 오토마타 구조. 자, 크랭크 원리로 작동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오토마타.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위의 물체가 아래로 움직이는 방식. 그래서 오토마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마타는 스스로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예술 영역에서는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오토마타의 그 회중시계를 만드는 작게들어는 시계의 기계적 원리를 연구해서 다양하게 실험을 했던 시계 장인이자 발명가였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권호상이라는 작가는 이 기법적인 면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긴 하지만, 자, 사진과 조각의 결합이죠. 그래서 2000의 사진을 3000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특이점이 있고요. 성 미카엘 천사와 악마의 표상을 대중가수 지드로그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 권호상이 사진조각 체크를 하시고 사진조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게 됐다. 그래서 먼저 모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분 사진을 촬영한 후에,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작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핑크라는 재료로 사람의 형상을 조각을 만듭니다. 조각을 만들고 각 부분에 해당하는 사진을 조각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체 조형물에다가 사진을 이미 찍어 놓은 것을 거기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조각 작품이 돌, 대리석, 나무, 무거운 재료로 만들어진 반면에 그의 조각은 혼자서도 운반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대요. 그래서 사진과 조각이라는 매체를 넘나들고 두 영역을 혼합함으로써 조각의 새 개념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여서 만드는 작품은 속이 단단하게 채워진 전통 조각의 무게를 반항하는데, 무게가 제거된 가벼운 조각이지만 사진으로 찍힌 대상의 이미지가 정교하게 구성된 대상의 표면을 통해서 재현되면서 표면만 존재하지만 볼륨이 있는 입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환영이 만들어진대요. 자, 헨슨도 우리가 특이점이 있는 건 아닌데, 자, 헨슨은 쇼핑백을 든 여인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헨슨은 극사실주의 포토리얼리즘 조각가다. 합성수지로 우선은 사람 크기의 형상을 만들고 진짜 의상을 입혀 사실성을 극대화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나 어떻게 사람을 직접 뜨죠. 라이프 캐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소품 또한 나이, 성별, 신분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구기거나 때를 묻히기도 하고, 이러한 작품은 소비사회에 살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평범한 하류층의 인물을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욕망을 소비하는, 즉 소비함으로써 욕망을 충족하는 현대인의 모습. 아무래도 이렇게 쇼핑백 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자, 부조 종이인데 이거를 반죽으로 표현한 것을 파피에 마쉐라고 합니다. 파피에 마쉐. 자, 이렇게 표현한 건 파피에 마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동물 조각을 만든 후 트로피처럼 벽에 걸었는데, 이것은 기법 명칭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김한기도 이걸 사용했어요. 김한거 선생님도 이걸 사용했는데, 제작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유화 작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소품들을 틈틈이 다양하게 실험을 했대요. 그림에 붙이는 시에서 전에서는 그 스케치북이나 수첩 노트와 같은 여러 가지 재질의 종이에 쉼없이 그려진 작품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또한 종이의 고유의 재질감을 살린 신문지나 한지들을 어떻게 콜라주와 파피에마쉐 등과 같은 종이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재료라는 실용적인 이유로 즐겨 사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종이의 고유한 물성에 대한 김한기의 관심이 흥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소의 확장과 현대미술인데, 우리가 이제 명칭 정도, 의미 정도만 파악하세요. 자, 추상조소는 사실적인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순수한 조형 요소만으로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조소를 얘기하고요. 모빌은 아까 했어요. 움직이는 초상조소, 그래서 균형, 율동의 조형 원리를
주로 활용을 하면서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조형미를 감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넥트 아트는 주로 기계나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과정 자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주로 얘기할 수 있다. 레드메이드는 1910년대 뒷시장이 창조한 미적 개념입니다. 1910년대. 그래서 기성품이라는 뜻이고요.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 소비품을 이용해서 그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미술가의 독창성과 원본성, 요거 중요한 얘기죠. 독창성과 원본성이라는 전통적인 미술 개념의 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브제. 자, 오브제는 이제 사물이라는 객체의 의미로 초현실주의에 의해 예술용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일상적인 생활용품에 예술용으로 끌어들여 원래의 사물 개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개념. 정크 아트는 폐품 잔통산이라는 개념으로 기계 부품 따위를 서로 쌓아 올려서 표현하는 것들. 어셈블리지도 역시 쌓아 올리긴 하죠. 조립, 집합이라고 해서 3차원 콜라주 조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네요. 자, 딱 하면은, 자, 편집하고 하면 한 17분, 18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좀만 쉬었다가, 다음 장,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6강인가요? 56강은 여기까지.